2002년 8월 15일 여름, 버지니아주 버셋의 한 가정집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집은 쇼트 패밀리의 집으로 마이클과 메리, 그리고 부부의 딸 제니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이클은 이동주택 이사 사업을 하고 있었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머니 메리는 가끔 공장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발견한 인물은 마이클의 회사 직원으로 집에 찾아왔다가 마이클과 메리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을 보고는 경찰에 신고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니퍼가 집안에 없었습니다. 사건 전날인 8월 14일, 마이클은 회사 직원들과 일을 하고 메리는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쇼트 패밀리에게 있었던 일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5일 오전 9시, 직원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마이클은 가끔 TV를 보기 위해 머물던 차고의 소파에서, 메리는 침대에서 발견됩니다. 제니퍼의 매트리스는 2인치 정도 옮겨졌으며 베개는 바닥에 놓인 상태였고 집 전화선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집안에 제니퍼가 없었기에 바로 앰버 경보를 발령합니다. 집에 남은 수사관들은 집안에 남은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2주간을 머물렀습니다. 마이클의 주변에서 탄피 2개를 발견하였고 $600 백지 수표와 몇 개의 물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들의 수사가 벌어지는 중 8월 22일, 마이클과 메리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가 교회에서 치루어지는 사이 혹시나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예의주시했으나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 9월 4일, 마이클의 유해가 다시 발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제니퍼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발굴된 것이라 소문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전에 하지 못한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발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소문을 잠재우려 했죠. 9월 25일, 노스캐롤라이나 로킹엄 카운티, 쇼트 패밀리의 집에서 50마일 떨어진 곳. 그곳에서 사람의 유해가 개에 의해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후 그렇게 찾아 헤매이던 제니퍼 쇼트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 역시 머리에 총상이 원인이었죠. 대체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경찰은 쇼트 패밀리의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해 나갔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제보 하나가 들어오는데 2002년 8월 15일, 사건 신고가 들어왔던 바로 그날 아주 이른 아침에 쇼트 패밀리의 집 근처에 고속도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을 보았다는 제보였습니다. 쇼트 패밀리의 집 인근에 고속도로와 모텔, 그리고 휴게소가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를 토대로 FBI는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40대의 남성의 1998년에서 2002년식 2톤짜리 흰색 목재 트럭을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이용해 그 남성과 트럭을 수색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찾을 수 없었고 목격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마땅히 이렇다 할 증거가 발견된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건의 용의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아버지 마이클과 약간의 싸움이 있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60세의 게리슨 보우먼이라는 남성인데 그의 집 주인에 따르면 보우먼이 버지니아에 위치한 이동식 주택을 옮겨주는 회사에 돈을 지불했는데 이행되지 않았기에 집을 옮겨주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제니퍼가 발견됐던 근처에 살고 있었으며 사건이 일어난 뒤 캐나다로 이사를 해갔습니다. 수상한 부분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우먼의 집 주인에 따르면 보우먼은 사건이 있던 당일 집주인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으며 그의 차에 위조된 바닥, 공간을 설치했고 쇼트 패밀리의 집 위치가 표시된 버지니아 지도를 발견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호머는 자신은 쇼트 패밀리와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그의 집과 소유지를 수색한 결과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용의자에서 제외됐죠. 그런데 이런 의심되는 부분들은 모두 보호먼의 집 주인이 한 말들이었고 실제로 증거가 있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집 주인이 보호먼과 관계가 좋지 못해서 허위로 알린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경찰은 메리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그녀의 옛날 20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며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메리가 젊은 시절 어떤 남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옛날 20대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며 제보를 기다렸죠. 그러다 1992년에서 1993년 메리를 괴롭히던 한 남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이 남성은 제니퍼의 친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제니퍼의 친부는 사망한 마이클이 맞습니다. 이 신원미상의 남성에 대해선 자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지만 많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집에서 2명이 해를 입고 1명이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라진 제니퍼 역시 사망한 채 발견됐죠. 그런데도 범인을 가리킬 만한 증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이 너무 의아합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에 어떻게? 라며 말이죠. 2021년 현재 이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쇼트 패밀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남들을 배려하고 다정했고 착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정이었죠. 어떤 괴물 같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 가족을 해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 사건과 비교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에 유명한 사건인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2018년 10월 제이크 패터슨은 제이미 클로스 집에 침입하여 제이미의 부모님을 해하고 제이미를 강제로 데리고 나간 뒤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쇼트 패밀리 사건을 떠올리며 제이미도 돌아오지 못할까봐 많은 두려움으로 사건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2019년 제이미는 범인 제이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갇혀있던 공간에서 탈출해 주변 이웃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 덕분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쇼트 패밀리 사건과 비슷하지만 제이미가 살아남은 부분에서 다른 범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모에 따르면 현재 제이미는 잘 자라고 있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제이크가 집에 침입해서 이를 버리고 있을 당시 제이미는 화장실 샤워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것과 같을 테죠. 트라우마가 없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정말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비록 많은 증거는 없지만 쇼트 패밀리 사건도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후에 무언가 다른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다 보면 언젠가 다른 범행으로라도 경찰에 잡혀 쇼트 패밀리 사건까지 해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전히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기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범인은 꼭 잡히게 되어 있으니까요. 8월 14일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일상을 마무리하던 가족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날의 미스터리, 쇼트 패밀리의 미해결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